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한국 국장님 이야기하기로 오늘이 수업 마지막이랍니다. 다음 주부터 방학이라 그래요. 예, 앞 시간에 엄청 멋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자 두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선생님이, 공장님이 물어본 것도 정말 특이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궁이 친구인 안연이의 장점을 문일이 지십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를 들어 열을 안다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생이지지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안다고 했는데, 줄을 보면 둘을 아는 것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스승이 가르쳐 주거나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갖다가 한 개를 말하면 한 개를 알아듣기도 쉽지 않는 건데, 반개도 알아듣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뜻이 소통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줄을 보면 하나를 듣고 둘을 안다는 것도 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둘이. 이것도 보통 상등의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을 비했던 문일지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를 안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음을 말하면, 양을 말하면, 양이 이런 거라면 그 반대에 음이 있겠네. 그래서 음을 아는 것, 아는 것. 낮을 이야기하면 밤을 알 수 있는 사람. 태양을 이야기하면 달을 알 수 있는 사람. 처음을 이야기하면 처음이 이리 되면 끝이 이리 되겠네 해가지고 그 두 개의 어떤 양쪽에 있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문일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분류야 해석은 두 가지를 했죠. 그래서 못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서 오여여 더불어 여자를 또 여자를 갖다가 더불어 여자로 해석할 것인가, 허여하다, 인정하다라고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뜻이 완전히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하고 오늘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할 거 제여 주치미언을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띄어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여 주치미언을 자왈 후목은 불가조야며 본토지장은 불가오야니 어여여에 하주리요. 어여여가 아니고 어여까지 하고 여입니다. 더불어 여자는 여기서 점이 삽니다. 뜻이 없습니다. 어여여에 하주리요. 그 다음 자왈 시오어 있냐에 시오어 있냐에가 아니고 시오어 있냐에 청기연이 신기행이랄까 금오어 있냐에 청기연이 강기행하노니 어여여에 계시와라. 자왈 오미겐 강자케라 호기대왈 신정이니이다. 신정 나무 붙은 장자, 그런 장점입니다. 예, 그다음 그러니까 자왈 정야는 요기언이 언덕강일이요. 신정이 어떤 사람인지 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공이왈 불료 인지 가저 아야를 제자 여러 제자는 기능으로 쓸 때는 저라고 발음합니다. 여는 기능은이에요. 그래서 가저 아야를 오영용무 가저인 하노이다. 자왈사야 비소금이 아니라. 참 그 말을 좀 크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 다음 자공이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문야언이와 부자지언 성여 천도는
불가득이 문야니라. 자로는 유문이요 미지능행하여서 유공유문하더라. 자공이문할 공문자를 하이위지문야 있고 공문자이네. 예. 자왈 민이호학하며 불치하문이라. 시위지문이 아니라 자위자산하사대 유군자지도 사은이니 기행기야 공하며 기사상야 경하며 기양민야 해하며 기삼이냐 의니라. 자왈 안평중은 선여인교로다. 구의경조오녀. 자왈 장문중이 거체호대 산절조절한 산절조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나무목에 태자부터 이것도 절자입니다. 절자. 이게 뭐 진짜 동자기둥이라고 상냥을 하면 들보 위에 조그마한 기둥을 놔가지고 그게 또 나무를 한 개 될 때 그 조그마한 그 기둥을 이 절이라고 합니다. 산절조절입니다. 산절조절하니 하여기 지아리요. 되었습니다. 제여 주치면을 제여는 뭐라고 했습니까? 논에서 공자님이 제자들을 직접 대놓고 꾸중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는 제여고 하나는 누굽니까? 영구라고 그랬죠. 영구는 사실 그 공자의 제자 중에서는 제일 벼슬이 높게 올라갔었는데도 어찌 됩니까? 자기가 계시 집안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줘 가지고 더 부자게 되고 하니까 어찌니까 영구는 비오도야라. 우리의 문도가 아니다. 그래서 소자들아 너희들은 민고의 공기 북을 쳐 가지고 그것을 성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라고 해가 영구를 딱 한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꾸지람을 두 번이나 연이어 들은 사람이 이 제야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여는 누굽니까? 저 아내보다 한 살 많습니다. 아내보다 한 살이 많고 중기 제자로서 그 뭐 어느 과에 석하고 엄청 말을 유창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 전편을 봐가지고 공자님한테 꾸중을 연이어 좋은 칭찬 한마디 못 들은 사람이 이 제여입니다. 그런데 제여는 또 뭡니까? 제자 중에서 가장 사상이 좀 핵심적이었습니다. 핵심적이에요. 예를 들어 안녕이는 뭡니까? 안녕이는 100% 예스맨이라 그랬죠. 안녕이는 공자님이 말하면 예 소리만 하는 거예요. 또 바보처럼 앞에 나왔었죠. 종일토록 앉아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선생님 말을 갖다 어기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나 저런나 하면 맨날 예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 어땠습니까? 그럼 저하고 진짜 여기로 알고 예 구는지 모르고 예 구는지 해가지고 뒤에 가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개도 뭐 틀림없이 딱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안녕이는 딱 공자한테 예스맨이지만은 공자님한테 노는 전편에서 꾸중만 들은 사람은 제야입니다. 제야가 지금 여기에 낮잠 자다 꾸지람 함 들었고 또 뒤에 가면 뭐 나옵니까? 제유는 아니 그 사건 보고 뭐 부모 죽으면 3년상 입으라 하는데 3년상 그건 너무 깁니다. 그래서 1년만 입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세상에 1년이면 4계절 계절도 다 한 번씩 다 바뀌고 또 1년이 되면 묵은 곡식이 다 있고 새 곡식이 나오고 세상 다 되는데 3년 동안 그 3년 동안 하면은 예를 들어 3년 동안 임금이 상을 다 해갖고 예를 행하지 아니하면 얘가 무디어질 것이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도 무디어질 것이다. 그 1년만 입어도 됩니다 하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1년 입으면 거의 좋겠나 하니까 좋지요 하니까 제가 니는 1년 입어라 이래가지고 꾸지람 한 게 뒤에 나옵니다. 그거 하면 있죠. 여거 하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서 외교적으로 이렇게 수완이 있어가지고 노나라에 있으면서 외교, 초나라하고 제나라도 다니고, 불행하게도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전해적으로 불행하게 말년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로죠. 자로는 윗나라에 가가지고, 윗나라의 내란에 휘말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그 몸을 갖다가 포를 젓갈로 만들어가지고 공자님한테 보내놓으니까 공자님이 다시 그 뒤로 젓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자로도 그려졌고, 요 제여도 결국 제나라에 가서 배설을 하다가 제나라의 그 내란에 휘말려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져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 제여 주침위원은 제여가 뭐 하였거늘 라주자고 침자가 잠잘 침자로 해석하죠. 그럼 해석하면 어찌입니까? 제여가 낮에 잠을 자는이다. 대낮에 잠을 자거늘. 이것이 주자의 주입니다. 주자의 주. 주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엄청 몇 가지 설이 됩니다. 주침을 어찌 봐야 되나? 왜? 뒤에 공자님이 꾸준한 걸 보면 등어리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서늘하게 꾸지람을 하는데, 아니 낮잠 한번 잤다고 이리 꾸지람을 하셨을까? 라는 데 의아심을 품은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주침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양합니다. 제여가 낮에 잠을 자거늘, 낮잠을 잤거늘, 그러니까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엄청 유명한 말이죠. 후목은 불가져야며, 후목, 나무는 뗀뗀해야 서각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뗀뗀한 나무가 아니고 다 썩어 부실부실한 나무는 뭐 할 수가 없으며, 색일 조자, 색일 수가 없습니다. 조각을 할 수가 없고, 조각을 할 수 없고. 그게 다른 뜻이 없겠습니까? 바탕이 여물고 바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무엇을 할 수 없다? 문체를 플러스 시킬 수 없다는 거죠. 문체를. 바탕이 단단하고 근본이 되어 있어야 그 위에 문체를 첨가할 수 있는데 문체를 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가 없고, 분토지장은 분자 또 문자지만 썩을 분자도 됩니다. 분토하면 점토같이 찰지거나 황토같이 고운 게 아니고 흙이 부실부실한 거, 썩은 흙이죠. 그러니까 분토지장은 뭡니까? 장은 담장장자입니다. 그럼 어찌니까? 썩은 부실부실한 흙으로서 부실부실한 흙으로서 이렇게 만든 담장이겠죠. 담장이겠죠. 그래서 썩은 흙으로 만든 담장은 담장을 만들고 나면 그 담장에다가 좋게 이거 하는 거 뭡니까? 흙손질을 하려면은, 희야기를 하려면은 이 세면같이 그런 게 고운 게 있어야 딱 잘 될 거잖아요. 그런데 썩은 흙으로 만든 담장은 뭐 할 수가 없다. 불과 오야오, 앞에 있는 썩을 호자하고 이 오자는 명사로서 흙손자, 흙손질을 할 때 쓰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흙칼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이 흙칼을 흙손오자라 하기도 하고, 동사로서는 흙손질할 오자라고도 합니다. 명사 동사로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사죠. 그래서 썩은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손질을 해가지고 곱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흙손질을 할 수 없으니 다 그 바탕이 견고하지 아니한 걸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할 수 없으니 어여여의 하주리요. 여자가 뭡니까? 여는 제여를 말합니다. 제여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여이게 이 말입니다. 밑에 있는 더불어 여자는 전미사 뜻이 없습니다. 더불어 여자는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여에게라는 뜻이죠. 썩은 흙으로 쌓은 담장은 그게 흙손질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제여에게 하주리요. 내가 제여에게 있어서는 하주 뭡니까? 하주 주자가 주자로 사람은 목을 베는 거 목벨 주자라고 하지만 목벨 주 또 뭡니까? 목벨 주 죽일 주 이런 게 되지만 주살할 주자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꾸짖다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씁니다. 꾸짖을 책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여에게 무엇을 꾸짖겠노? 무엇을 꾸짖겠노?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꾸짖다는 뭡니까? 꾸짖어 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죠. 아, 이거 낮잠 한번 짜가지고 호되게 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을 보건데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 없고 그렇고 또 썩은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 없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더할 게 없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왜냐 마음에 이 기본이 된 게 마음속에 어질 인자가 있어야 예를 행해도 얘가 제대로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더할 것이 없다라고 혹독하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여에게 더 무엇을 꾸짖겠노? 얘는 뭔가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래가지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낮잠을 한번 잤다고 해가지고 이래 꾸지람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여 주침에 대해서는 통상 세 가지로 해석하죠. 지금과 같이 주장했던 것이 낮에 침자를 잠자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제여가 낮에 잠을 자거늘 이래 했다라는 뜻으로 하고 또 한 개 침자는 침실이라고도 바로 해석합니다. 침실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건 어떤 해석이냐 하면 제여가 낮에도 침실에 틀어박혀 있거늘 이런 식입니다. 제여가 낮에도 다 모이가 공부하는데 낮에도 나오지 않고 침실에 들어앉아 있거늘 요리 해석하는 거. 요건 앞에보다 조금 더 좀 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개는 좀 특이한 해석입니다. 이 낮주자가 아니고 이슬 뭡니까? 그림 화자일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여 화침이연을 이리 되죠. 화침이 어찌 되나요? 제여가 자기 누자는 침실에 그림을 갖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누자는 침실에 그림을 그려가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제후 이상입니다. 대부는 붉은색을 칠하고 일반 산은 무명을 칠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화려한 그림을 그려놓는다는 것은 엄청 분수에 넘어나다. 이래가지고 이걸 제여 주침이 아니고 제여 하침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여가 자기가 어느 정도 그려된다면 상당히 자기가 이 정도 되면 이름이 많이 나는 장성해서 난 이유에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에 침실에다가 확 제우 많이 할 수 있는 그림을 갖다 그려 놓았거나 이걸 보고 공자님이 강하게 꾸짖었다. 분수에 너무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것이 맞다라고는 단정 지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난하게는 주자가 했던 주침으로 해석하는 게 거의 많습니다. 제가 낮잠을 자는. 그렇지만은 이 전체가 낮잠을 잤는데도 이렇게 강의 꾸짐해름을 했을까? 안 그러면 이건 낮잠 잔 이전에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에는 인원이 없습니다. 낮잠 잔 이것이 꼭 그렇게 꾸지람할 것이 아니고 낮잠 자기 이전에 공자님이 이렇게 꾸지람하는 무슨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여 주침 제여가 낮잠을 잤거나 안 그러면 낮에도 자기 침실에 처박혀 있었거나 그런 거는 알 수 없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후목은 불가조야며 분토지장은 불가오야란 말은 엄청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자활 돼 있죠. 자활 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거는 그 동그라미 뒤에 한 개 뒤에 연이어 있지요. 그런데
자와 시오어 있냐에 이것이 어여여의 하주리요 뒤에 연이어 붙어있는 문장이라면 자왈이라는 게 필요 없었겠죠. 그 연이어 붙어있으면 자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실제 이 자왈이 그래서 주자는 이것이 어여여의 하주리에 했고 연이어 붙어있는 문장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주자는 줄을 어떻게 썼습니까? 자왈은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글이라고 해놨죠. 쓸데없이. 연문이라는 것은 연자가 쓸데없을 연자거든요. 쓸데없이 자왈이랑 두 글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봤다는 것은 주자는 어여의 하주리요 다음에 시오어 있냐에가 붙어있는 문장이다. 이리 본 겁니다. 또 그런 일설에는 뭡니까? 자왈이 그대로 있다. 내용으로 봐가지고 앞뒤에 이어뒤에 붙어있는 것이 아닐 거다. 그래서 자왈 이게 동그라미 한 개하고 다른 때 일어난 일인데 제예보가 한 말이 돼 놓으니까 그만 한테 이렇게 묶어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왈을 주자서를 따르든지 각자 좋을 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볼 때 자왈이 이거는 앞에 있는 낮잠장하고는 다른 때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왈 뒤의 이야기는 또 다른 한 개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논어를 편집할 때 같이 묶어놓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왈 시오어 있냐에 시오어 나 처음에 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입니다. 이전 처음에는 내가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있냐에 사람들에게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지만 어찌입니까? 의네. 사람들에게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나는 처음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고 어떻게 했다? 처음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했다? 청기언이 신기행하였다. 무엇을 듣고는 기언 그의 말을 딱 듣고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찌 할 것입니다. 뭐 했습니다. 하면 말만 듣고도 그것을 어찌 됩니까? 그 말을 듣고서 그의 행동을 난 다 믿어주었다. 왜? 말만 듣고 행동을 믿어줬다. 왜? 그와 같이 말과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다 그렇게 주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의 말, 기언, 그의 말만을 듣고서 그의 행동까지 내가 믿어주었더니 말만 듣고 행동까지 믿어주었더니 금오어 있냐에 지금 나는 처음에는 그래 했는데 현재인 지금 나는 남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한다? 청기언이 강행하노니 지금은 어찌한다? 그의 말을 듣고서 어쩌다 그의 말을 듣고서는 행동을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말과 행동이 틀린 경우가 있다는 걸 이제 말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도 무엇을까지 살펴봤다. 그의 행실까지도 행동까지도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래 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다. 그래 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다. 하게 되었나니 어여여에 계시와라. 여도 더불어 여자는 전미사입니다. 내가 제여에게 있어서 제여 때문에 이래 해석해야 됩니다. 제여 때문에 어떻게 하였다? 제여 때문에 이것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여가 얼마나 공자님한테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했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해가지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지만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뭡니까? 공자님은 모든 제자들을 뭡니까? 안녕이 아니가 말할 때 우리 선생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제자를 가르칠 때 순순연 선유인 순하게 순리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하는 분이다.
나 안전편에 가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여에게만큼은 유달리 좀 혹독하게 꾸지람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에 제여는 그 당시에 엄청 개방적이었고 그 안에 그 공자님에게 대등부는 제여밖에 없습니다. 대등입니다. 아이 공자님 틀렸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공자님이 제의를 갖다가 사랑하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사신을 보내고 할 때는 제의를 보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의는 자기의 어떤 뭐 좀 뭐 경망한 이런 성격이나 뭐 했던 때문에 선생님한테 호된 꾸지람을 들어가지고 훌륭하게 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여에게 있어서 제여 때문에 이것을 고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와 오 미견 강작해라. 나는 미견 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을 나는 강자를 보지 못했다. 강자. 나는 굳센 사람입니다. 강은 힘이신 것도 알고 굳세다는 말이 뭘까요? 굳세를 감잖아요. 굳세다는 거 이거는 정신이 굳센 거, 의지가 굳센 거 다 들어가겠죠. 그렇고 강자는 양의 표상입니다. 양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음의 속성이 있고 양의 속성인데 양의 속성은 뭡니까? 양의 속성은 이 네 가지입니다. 제일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양의 속성은 강명공의 한 것이죠. 강은 뭡니까? 굳센 겁니다. 굳센 거는 한 번 시작한 것은 중간에 끝임이 없는 게 굳센 겁니다. 태양이 변함없이 그때도 지금도 태양이 딱 이렇게 빛을 발휘하고 제때하는 이것이 한 번도 변함없이 하는 이게 굳센 겁니다. 명은 밝은 거죠. 밝은 거. 어두운 것이 아니고 밝은 거. 어디에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게 밝은 겁니다. 성인도 이 밝은 명자가 있죠. 그리고 공은 공정한 거고 의로운 거죠. 이것의 반대가 어찌 됩니까? 그래서 강의 반대는 뭡니까? 유고, 밝은 명자의 반대는 악이고, 공의 반대는 사고, 오를 자의 반대는 이로울 자입니다. 이로울. 그래서 양과 음의 사이를 강민공이라고 하고 유암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의 속성과 양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 굳셀강자에 대해서는 공자님도 맹자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굳셈에 대해서. 그래서 맹자에 보면 어찌입니까? 맹자의 대장부로는 어땠습니까? 맹자의 대장부론을 보면은 굳셀강자가 가장 잘 드러나 있죠. 맹자가 많은 대장부는 있잖습니까? 그 천하지 강가하면 이 천하에서 가장 넓은 어떤 거처에 딱 거주하면 그럼 가장 넓은 거처가 온다. 이거는 마음이 가장 넓은 곳에 안주합니다. 그게 어지린자죠. 그 천하지 강가하며 또 어찌입니까? 이 천하지 정의하면 이 천하에서 가장 정대한 지위에 딱 서는 거죠. 그는 이라고 했죠. 그래갖고 그 천하지 강가하고 이 천하지 정의하여 뭡니까? 천하지 대도. 이 천하의 가장 큰 도를 행하면서 어찌입니까? 득지하얀 뜻을 얻어서는 여민유지하고 백성과 더불어서 한계의 것을 말미암고 부득지하얀 세상에 나와서 뜻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어째입니까? 독행귀신. 내 몸을 홀로 나의 도를 독행기도 홀로 나의 도를 행하여 가지고 그 다음이 강자를 이야기합니다. 부귀에도 불능음하며 아무리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어도 그 부와 기를 마음껏 써가지고 방탕한데 이러는 거. 부귀에도 불능. 부귀하여도 방탕하지 아니하고 또 어찌입니까? 빈천에도 불능이죠. 아무리 가난하고 천한 상황에 처해도 지조를 갖다가 바꾸지 않는 거 불능이죠. 지조를 바꾸지 아니하며 위무에도 폭력이나 무력을 가지고 되더라도 그게 굴하지 않는 것이 남자의 이것이 대장부이고 남자의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강자에 대한 매력은 공자나 맹자나 공이 아주 좋아했던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데 공자님 이 말 듣고 나는 진짜 마음속으로 진짜 굿세를 하면 정말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자만이 굿센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굿센 사람을 진짜 굿센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기 대화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신정입니다라고 한 겁니다. 신정은 여기 말고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정이가 굿센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요 신정은 공자의 제자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뭐 아무 데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든가 신정이 일반 사람 볼 때는 아주 기질은 기계가 굿센 사람 면이 있었겠죠. 행동도 그런 면이 있었겠죠. 그런데 공자님이 이 신정이라고 하니까 공자님이 이 신정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자왈 청야는 요견이 언덕강이리요. 이 말이 엄청 의미하냐. 신정은 어찌 됩니까? 정야 신정은 요견이 욕자 뭡니까? 욕심낼 욕자, 욕심 많을 욕자입니다. 신정은 개인적인 사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욕이 많은 사람이니 언덕강, 어찌 어딜 득자는 능할 능자와 같다고 했죠. 어찌 능이 굳세겠는가? 여기서 앞에 신정도 모르고 강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로 하지만 요 말은 유명합니다. 굳센과 사욕은 병존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욕이 있는 사람은 굳셀 수가 없고 굳센 사람은 사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굳셀라면 남자가 대장부가 굳셀라면 어찌 해야 되나? 사욕이 없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정야는 욕이언이 언덕강이리요 해가지고 욕한 이는 사욕이 많은 사람은 굳셀 수가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자공이 와 자공. 요 뒤에 자공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봐가지고 자공이 자공 이야기가 연이어 나옵니다. 자공은 앞에서도 엄청 멋있는 말이 나왔지만 여기서 엄청 멋있는 말을 합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불료 인지 가저 아야를 나는 불료 이거는 하고자 하지 않는다 말이죠.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것. 나는 하고자 하지 않는 것. 어떤 것? 인지 가저 아야. 인지 가저 이렇게 있죠. 여기 여러 일할 때는 제군들 할 때는 저라고 발음되지 않고 기능을 나타낼 때는 저라고 발음되는데 기능을 나타내는 저가 되면 여기 뭡니까? 지어의 준말이라고 했죠. 지어의 준말은 요거는 목적격이고 요거는 누구누구에게 하는 간접 목적어죠. 그래서 남들이 요거는 갈지자리 주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더하는 것, 더하는 것, 가하는 거죠. 부가하는 것. 남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그다 붙입니까? 더하여 불욕에 있습니다. 더하고자 아니하는 것. 남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가하고자 아니하는 것. 조금 그런 거. 남들이 나에게 가하고자 아니하는 것을 오영력 나도 또한 그리 하고자 한다 이 말이겠죠. 나도 또한 어떻게 하고자 한다. 나도 또한 그것을 남에게 가함이 얻고자 하노니 이 말이죠. 남이 나한테 부가하기 싫은 것을 나도 남한테 이렇게 또 부가하는 거 떠넘기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뭐 너는 내 나오는 충수할 때 서가 뭐였습니까? 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너한테 전가시키지 않는다. 이게 있었죠. 그와 엄청 유사한 말같이 들려주죠. 그 이게 어찌입니까? 남들이 나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것, 더하고자 아니하는 것을 나도 그 사람한테 더하고자, 더함이 얻고자 합니다. 더함이 얻고자 합니다. 엄청 겸손한 말이죠. 그래서 겸손한 말인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내 자신을 먼저 파악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하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 인자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너한테 전가시키는 것이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건지 도움을 주는 건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 그래서 이 어질 인자를 현명한 사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더하고자 한단 말은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갈기자를 제가 말로 했죠. 어떤 것이라는 게 남들이 내한테 어떤 것을 더하고자 아니해요. 이 어떤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볼 특정 목적이죠. 남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예를 들어 사람을 갖다가 상대방을 두고 멸시를 하는 것 이런 것도 되겠죠. 멸시를 하거나 또 무례하게 대하는 것들 이런 게죠. 무례하게 대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 글이 이야기한 겁니다. 남들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더하고자 아니하는 것, 예를 들어 모욕을 주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런 것이 통상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남인들이 내게 업신여기나 경밀하는 것을 내한테 주고자 아니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경밀하는 그런 것이 얻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이 조금 깨까다롭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 자체는 서와 가까운 것입니다. 서.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다 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자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도 또한 남이 내한테 전가시키고 싶지 않는 것, 멸시나 업신여김이나 무례한 거나 안 거나 폭행이나 그런 걸 나도 상대방한테 절대 그것을 감히 얻고자 합니다라고 하니 이 말은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 했습니까? 자왈 공자님 말하기를 어딥니까? 사야 비소금냐니라 했습니다. 사는 자궁이 이름이죠. 사야 비소금냐. 네가 뭐 할 바가 아니다.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다. 네가 그 경지에 미칠 정도가 아직은 못 돼라고 이야기한 거겠죠. 그럼 이 경지가 엄청 좀 높다는 것이겠죠. 높다. 네가 아직 거기에 도달할 바는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앞에 것이 그 정도로 그럼 이렇게 보통 사람이 하기 쉽지 않는 행동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어찌되냐 하면 여기서 일반적인 것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어찌되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어지빈자가 도를 아는 행자가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행위로 너한테 본성에 어긋난 어떤 행위를 다른 사람한테 안 하듯이 나도 본성에 어긋난 그런 행동을 너한테 가하고자 아니합니다 라는 뜻으로 보는 것일 거다. 왜냐하면 본성에서 행자라야만이 본성에서 우러난 대로 상대방한테 대하고 본성에서 어긋나는 것 불인한 것을 너한테 가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 행자가 그렇게 너한테 가고자 아니하는 걸 나도 본받아가지고 그리함이 얻고자 합니다라고 하니까 아직 너가 본성에서 우러난 선한 것을
통해 가지고 너한테 나쁜 것을 본성에서 어긋나는 것을 행하지 않고자 하지만은 그것은 아직까지 네가 올라가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닐까라고 뭐 통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야 이거는 아직까지 단계가 높은 단계니 이것은 네가 미칠 바가 네가 도달할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공자님께서는 자공이가 아직까지는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에 비소금야라라고 쓴 것은 아닐까라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린자가 hen자가 어진 사람이 본성에서 우러난 것으로서 넘을 대하고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서는 넘한테 대하지 않는 것 가지 아니 하는데 나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그리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 내용일 거다라고 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또 자공입니다. 자공이와 공연 자공이 또 말합니다. 계속 자공이 한 이야기 나오네요. 부자지 문장은 선생님의 문장은 됐습니다. 문장품이 뭡니까? 요 문장은 우리가 지금 하는 글 한 문장 한 문장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문장은 문체하고 같습니다. 문체하고 같습니다. 이 문체라는 건 뭡니까? 문체가 그 사람 문체가 난다 할 때 문체가 뭡니까? 이 문체는 어떠니까? 문체는 어떤 뭡니까? 사람이 덕을 닦아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품격, 태도 이런 것들입니다. 품격이나 태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논리 정연하는 이런 언변도 이 문체에 속합니다. 내면에 쌓인 덕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태도, 은행 이런 것들이 이 문장에 속하는 겁니다. 문장. 그래서 이 문장은 조금 다른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어찌입니까? 이거는 공자님이 말씀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옷을 입거나 걸어가거나 앉아있을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문체. 내면에 있는 훌륭한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 문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문체는 훌륭한 태도, 훌륭한 모습은 어찌 됩니까? 가득이 문야니와 가득 득자가 얻을 득자가 동사가 아니고 능할 능자와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열 이자는 어조사입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능히 들어볼 수 있지만 능히 들을 수 있지만 왜? 여기서 듣다는 건 귀로 듣다는 건 누가 이야기했어도 듣지만은 듣다 안 그러면 접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능히 이것은 들을 수 있지만 누구는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은 듣다라는 것은 꼭 이것을 보는 것과 듣는 것 다 합해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훌륭한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 그런 품격은 능히 들어볼 수 있지만은 무슨 부자지은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은 성녀천도 성화되죠. 본성에 관한 이야기, 또 하늘의 도에 관한 것. 본성도 하늘로부터 받는 거고 천도도 하늘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무엇에 관하여 사람의 본연의 성, 본연의 성이 어떻다? 본연의 성은 공자는 어질 인자로 본 거죠. 그래서 어질 인자가 뭐이다라고 말로 하는 거. 어질 인자. 공자님이 어질 인자를 규정 지은 곳이 너는 저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묘하게. 그래서 공자님이 사람의 본성이 무엇이다라는 성과 또 천도가 어떤 것이다. 주역의 개사전을 다 소개했지만 천도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어찌 됩니까? 언급하는 것은 불가득이 뭐냐? 이 득자 능할 능자 같습니다. 능히 서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리 된 겁니다. 들을 수가 없어. 이게 어째서 이걸 했다고 이 이야기를 했다고 나왔습니까? 주에 보면 이거는 자공이 공자님이 정말 드물게 이야기하는 안이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걷기복례 이야기하면서 공자님은 사람의 본성이란 무엇이다, 내지는 천도란 무엇이다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자공이가 그 소리를 한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환희에 즐거워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에 적혀 있죠. 주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사람의 본성이란 이런 거야. 또 천도는 이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자공한테 한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부자께서 성가 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능히 자주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를 보면은 자공이 공자님 말하는 본성과 천도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서 즐거워서 한 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가지고 이거는 자공이를 엄청 높이는 거죠. 성가 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성가 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찌 됩니까? 안녕이 있고 여기서 자공이 있는 겁니다. 자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공이가 공자님으로부터 천도와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기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그 주에 달려 있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뒤에 가겠습니다. 예. 하이 위지 묵냐 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공문자 그 뒤에 나오는 자상이 정자상 공문자 자상이가 정자상입니다. 그 다음 안평중은 안녕입니다. 안녕. 그 다음 나오는 사람 장문중. 이 네 사람은 다 공자와 동시대 내지는 공자보다 한 50년 이전에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이 네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이 당대에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공자와 동시대. 우찌는 공문자는 공자보다 1년 앞에 죽었습니다. 그는 딱 공자와 정동시대죠. 생년은 모르지만 공자님은 돌아가신 거 어딥니까? 479년이죠. BC 479죠. 요가 480년입니다. 한 해 먼저 죽었어요. 이 공문자는 공이고 성이 공입니다. 공이라는 사람. 공이고 이 사람 노나라 사람이 아니고 위나라 사람입니다. 공자님이 망명해가지고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위나라 사람입니다. 위나라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로가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다 죽었거든요. 자로가 이 공의 집안의 가신 우두머리였습니다. 가신 우두머리를 있다가 난을 당해가 죽었죠. 그래서 그 네 사람은 각자 요즘은 유튜브는 잘 돼 있으니까 찾아보면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네 사람 자공이 문화 되었습니다. 자공이 물은 말합니다. 자공이 문화. 공문자를 오늘 줄 보면 공문자인데 문자가 시호입니다. 시호. 문자 시호를 받은 겁니다. 문자 시호. 자로는 유문이야. 예, 그게 한 개 더 있네. 예, 그는 자로가 얼마나 실천을 하기를 실천이 높은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엄청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로는 그 자공이나 아내처럼 민첩하고 사는 것이 아니었죠. 자로는 공자님이 인정했듯이 뭡니까? 용맹이 출중한 사람이었고, 용맹이 출중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한 효자였고, 땡리 밖에서 쌀을 지어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는 그 자로의 장점을 칭찬한 것인데 어떻게 되나요? 자로는 유문이요 미지능행하여서 유공유문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자로의 어떤 일을 보고 동료 문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말을 해놓은 겁니다. 이건 공자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자로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동료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어찌 됩니까? 자로는 유문은 뭡니까? 들음이 있고는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은 없죠. 좋은 선행, 좋은 말, 선행에 관한 말을 들음이 있으면은 이래 하는 것이 좋다. 그래 해야 된다는 선행이나 좋은 일, 어떤 선행에 관한 일을 들음이 있으면은 선행에 관한 일을 들으면 나도 그걸 해가지고 내 몸에 배이도록 해야지. 이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관한 어떤 선행에 관한 일을 들음이 있으면은 미지능행 갈지자가 이를 되는 겁니다. 이를 능히 행하지 못하고서는 그 좋은 선행을 행하는 걸 내가 일하는 게 좋은 일이다라는 걸 들었으면 나도 그 착한 일을 나도 따라 해야지 해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숙달되기 이전에는 그 한계 일에 숙달되기 이전에는 능히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서는 뭐 하였다? 유공유무 조이성합니다. 오직 또 공자는 두려워할 공자보다는 염려할 공자를 훨씬 많이 해석이 됩니다. 또한 오직 염려하였던 무엇을 또 들음이 있는 것을 염려하였다. 그 두려워하였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앞에 어떤 한계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듣고는 내가 그걸 열심히 따라 했는데 아직 그게 대해서 내가 완전 100% 숙달이 안 됐으면은 또 다른 훌륭한 말을 듣기를 두려워하는 게 염려하는 게 왜? 이것도 다 내가 100% 이것을 갖다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데 또 착한 일을 들으면 두 개를 병행해서 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듣기를 염려한 겁니다. 듣기를 염려한 겁니다. 그 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자로는 엄청 선행에 관한 일이나 뭐 일을 들으면 그것을 실천하는데 노력한 사람이라는 걸 같은 동료들이 평가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로는 선행에 관한 어떤 것을 들음이 있으면은 그 일을 능히 자기가 실천하지를 못하면은 또한 다른 선행에 관한 일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염려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자로가 실천에 힘쓴 것을 갖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미전행하여 유공무문이더라 했고 자로의 실천을 당한 겁니다. 그 다음 자공이 문화요금입니다. 제가 그걸 못 봤네요. 그래서 이 공수문자는 공을 하는 사람인데 위나라 때입니다. 딱 보니까 공자님보다 한 살 앞에 죽었으니까 딱 동시대의 사람이고 공자가 망명해가지고 위나라에 있을 때 제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위나라는 임금은 위나라 영공이었습니다. 위나라 영공이 있고 영공이 마누라 남자 뒤에 다 나옵니다. 부인은 남자였습니다. 그렇고 위나라에는 그 당시에 훌륭한 대부로서는 거배곡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위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파워했던 그 대부가 공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의는 당시에 위나라의 접근을 하고 엄청 아주 현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뭐 안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공이가 무는 요거는 이 공의가 죽고 나서 시호를 갖다가 문자 시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문자가 된 거예요. 그 주에 보면은 공문자는 위나라 대부인데 명이 의라 돼 있죠. 명이 의라. 그래서 공의라는 사람입니다. 공의죠. 그래서 이 공의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시호를 문자 시호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사람이 죽고 나면은 나라에 조선시대 때도 나라에 업적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업적을 평가해가지고 시호를 다 주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시호가 뭡니까? 문충이죠, 문충. 그런 문자하고 중성문자. 문충공 보면은 제일 최고의 시호로 생각하죠. 그래서 자공이 물어 말하기를 공문자를 하이위지 문야이고 공문자를 그러니까 문자 시호를 받은 공문자를 어찌하여서 무슨 까닭으로 어찌하여서 위지 이를 문이라고 일컬었습니까? 문은 문자 시호를 주었습니까? 이 말입니다. 왜 문자 시호를 주었습니까?
문자시효의 그럼 이건 뭡니까? 자궁이 생할 때는 공허가 문자시효를 받기에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었을 수가 있겠죠. 물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그 시효를 주는 건 옛날에 다 뭐 아무 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는 뭡니까? 시법이 있습니다. 시법. 시효를 주는 법이 있습니다. 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에 보면 시법 해라는 편이 있죠. 시법. 그거는 딱 어떤 때는 어떤 시효자를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죠. 그 시법 중에서 문자 시효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3가지 정도. 어찌 되냐면 조금 최고입니다. 이거는 갱위천재한 사람한테 문자 시효를 줍니다. 이건 아마 천재나 지호한테 줄 겁니다. 어찌 됩니까? 이거는 세로줄이죠. 위는 어찌 됩니까? 위도 가로줄이죠. 하늘의 도와 땅의 도를 갖다가 가로 세로로 연무서 막던 큰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갱위천지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고 갱천위지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임금으로서 치세를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는 임금한테 주는 그런 시효입니다. 여기 갱위천지하는 이것이 문자시효입니다. 문자시효. 또 문자시효를 주는 게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문자시효를 받을 수 있는 게 도덕방문입니다. 도덕방문에서 문자가 들은 문자입니다. 도덕방문. 도덕을 닦아가고 도덕을 닦고 엄청 많이 들은 사람, 도덕 방문한 사람한테는 문자 시효를 줍니다. 도덕 방문. 그 다음 어찌 됩니까? 그 다음 엄청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을 부지런할 것입니다. 학근 호분입니다. 진짜 요거는 딱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학근 호문입니다. 학문을 열심히 근면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 호문입니다. 호문. 너한테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후에 문자 시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뭐 다 선비나 유자들 입장에서는 다 문자 시효를 주는데요. 그래서 여기 문자입니다. 그 다음 한 개 더 있는 것은 한 개 더. 통상 어찌 되냐 하면 자해애민입니다. 한 개 더 있는 거는 위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백성한테 혜택을 준 것도 문자 시효를 줍니다. 자해애민입니다. 자애롭고 은혜로워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 자해애민. 요도 문자 시효입니다. 통상 그래서 사마천전 사기의 시법에 보면은 이 4가지가 문자 시효를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러면은 장문중도 이것 중에 하나에 속했다는 거죠. 이것을 풀어서 받을 수 이야기한 것이 공자님이 장문중이 이렇기 때문에 문자 시효를 받았다라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문중은 어찌하여서 무엇 때문에 이를 문이라고 일렀습니까? 문자 시효라고 주었습니까? 문자 시효를 주었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로 뭐라 했습니까? 민이호악하며 어째입니까? 민이호악. 행동이 민첩한 것입니다. 민첩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민첩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어찌 됩니까? 요 학군 호문 여기에 들어가는 편이죠. 민이호악. 행동이 민첩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그다음 엄청 많이 쓰는 말이죠. 뭡니까? 불치하문. 하문 어찌니까? 아래 사람에게 내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하문이죠. 아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지 아니했다. 그럼 자기 모르는 것을 누구에게나 물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실제 뭐 판사가 되거나 뭐 연임제가 되고 하면은 뭐 아래 사람도 모르는 거 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자님이 말한 불치하문이 문자시효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공부 뭐 그런데 불치하문 하는 것도 뭡니까? 이것이 기본 바탕,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 게 기본 바탕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문중이는 아주 행실이 행동이 민첩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했고 또 아래 사람에게 내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을 한 개도 부끄러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시 이런 까닭으로 시이 할 때 써있자는 까닭 고자하고 똑같다 했죠. 시고로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를 문이라고 일컬은 것이다. 그래서 문자시호를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백 선생님의 문정공이잖아요. 네. 통상 우리 그 뭐 나라에서는 문자 중에 다 각자 뭐 그 사람의 특징을 들어가 하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줄 때는 항상 무엇에서 문이요, 무엇에서 정이요 해가지고 딱 시호를 우리나라에서 정해 놓습니다. 그 문정, 문순 할 때 다 주는 이유를 넉 자씩 해가지고 밝혀 놓습니다. 제가 지금 뭐 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 줄을 보면 그 어찌 됩니까? 공문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위나라 때 가장 파워 있었고 이 어찌 되냐 하면 공자님보다 한 해 앞에 죽었지만 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공자가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가에 나오는 건데 공자님이 위나라에 있을 때 이 공의가 자기의 정적을 갖다가 그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공격을 해가 치려고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그러면서 공자님이 그 자로가 이 집안에 있었으니까 공자님이 그 있을 때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공자님이 뭐냐 하면 나는 호계지사 내가 제례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은 내가 배웠지만은 전쟁하는 것은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해서 인도할 게 없다. 당신 그런 문사면 나는 이 나라 떠나란다 라고 하면서 공자님이 유명한 말로 하는 것이 있죠. 그건 뭐, 예. 그 말은 뭐냐 하면 새가 나무를 택하는 것이지 나무가 앉는 새를 택할 수가 있느냐라고 한 이야기가 이 공문자한테 한 겁니다. 그런데 공문자 뒤에 그 해설 보면 주자는 강력하게 소시는 비판을 해놨습니다. 소시왈 그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밑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소시는 이제 주석을 다한 사람인데 소동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소식입니다. 소동파가 말하기를 해놨죠. 그 다음 공문자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어찌 됩니까? 공문자는 태숙질도 그때 위나라의 대부였습니다. 태숙질입니다. 그런데 태숙질을 어찌 됐냐 하면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문자가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공문자는 같은 위나라의 대부이고 젊은 사람입니다. 태숙질로 하여금 어찌 됩니까? 출기처의 처지래. 이 말이 뭡니까? 출기처의. 태숙질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 마누라를 이거는 내쫓기게 한 거죠. 그 본 마누라를 내쫓게 하고 처지는 뭡니까? 자기 딸을 그 시집을 보낸 겁니다. 거기 출기처의 처지입니다. 그래 태숙질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런 게 돼요. 그래서 공문자는 같은 대우 중에 유능한 젊은 사람인 태숙질로 하여금 본 마누라를 내쫓고 하고 자기 딸을 갖다가 아내 삼게 하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냐 하면은 그래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이건 태숙질입니다. 태숙질이 동어 초치지 자라 돼 있죠. 그러면 이 태숙질이 그러고 나서는 그 결혼을 하고 나서는 본 마누라의 여동생하고 이렇게 뭐 사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문자의 딸을 갖다가 정실로서 가까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자가 엄청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동어 초치지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그 뒤에 나오죠.
문자가 공문자가 어찌됩니까? 뭐 성이 나가지고 장공지 이를 갖다가 공격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 공격을 하려고 하면서 공자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태숙제를 나눠서 조정이 위태롭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 가서 그 태숙제를 갖다가 치고 싶은데 어쩌면 좋겠느냐 하고 공자님한테 물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은 그 말을 듣고 엄청 싫어한 거죠.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공자님이 당신이 이런 말 물으면은 난 이 떠날란다 라고 하면서 새는 공자님 자기입니다. 새가 아질 나무를 갖다가 택하는 것이지 나무가 이세 보고 이리 오이라 저리서 오이라 라고 택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하면서 그 비난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노하에 가가지고 장차 태숙제를 공개하려고 하면서 어찌 됩니까? 방은 중리 되죠. 공자님을 방문하니 공자님 어찌 됩니까? 부대 요 전쟁해도 좋겠느냐 어떻게 했느냐 한 여기에 대답을 아니하고 어찌 됩니까? 대답을 아니하고 맹가의 행위라 수레를 멍해할 것을 명해가지고 떠나려고 해서 실제 이 일이 있고 나서 공자님이 마침 영구가 불러가지고 공자님 논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논하로 돌아오게 됐죠. 맹가의 행위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그 뒤에 질이 이 태숙질은 송나라로 갔다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가고 그 뒤에 그러면 이야기 또 그도 복잡합니다. 이것만 봐도 공문자가 다 좋은 점 엄청 정치를 잘하긴 했지만 이런 안 좋은 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어찌 문자 시효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로 한 거죠. 근데 공자님은 잘못한 거는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의 장점은 장점대로 이야기한 거죠. 비록 이런 나쁜 일이 있었지만 이런 장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의호학과 불치하문이 이 이후로 불치하문이 문자시효를 받는 하나의 요건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치하문이 실제 사기에 있는 시법회에는 불치하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학근 호문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위 자산하사대 자산은 엄청요. 자산은 태어난 건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죽기를 522년에 죽었습니다. 죽기를 522년이니까 공자가 한 30살 정도 되었을 때 자산이 죽었죠. 자산은 정나라 사람입니다. 정나라는 아주 나라가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하고 천자의 나라하고는 가깝죠. 천자의 도성하고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나라가 작아가지고 맨날 강대국 진주하는 이 진나라들 초나라 이런 것이 맨날 이렇게 뭐 구박을 받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정나라를 외교적 능력과 수완으로서 아주 헤쳐나가면서 나라를 갖다가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정자산입니다. 아니면 정자산은 공자님보다 한 세대 정도의 위에 뿐이라고 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공자님은 정자산의 정치 노선을 엄청 선망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산은 어찌 됐냐면 그 당시에 조그마한 정나라인데 북쪽으로는 진주하는 진나라에 있고 남쪽에 초나라에 있는데도 그 중에서도 외교의 능력으로서 자기 나라를 온전히 지켰고 또 이 정자산이가 특이한 점은 그 당시에 귀족정치 전부 다 대부들이 다 했었는데 일반 사서인 중에서 인재를 등록해 쓰는 사대부의 계의 신진 관료들을 뽑아가지고 쓰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게 외국으로도 퍼져나간 한계가 되었고 또 이 정자산이가 있을 때 엄청난 게 덕치주의에서 법치주의로 주나라 초기부터 하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이 덕을 닦아가지고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이거든요. 덕치주의지. 법으로서 딱 행보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덕치주의는 잘 될 때는 천하가 태평하고 아주 좋은 것이지만 어지러울 때는 덕치주의가 잘못하는 거는 벌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약하니까요. 거기 어지럽거나 혼란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덕치주의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법치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쓴 게 한비자를 한 진시황의 진나라가 썼죠. 그 이전에
어찌 됐냐 하면 정자산이가 국가를 다스리려고 뭐 덕치주의와 법치주의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법치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정자산입니다. 정자산. 정자산은 맹자할 때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정자산은 아마 공자가 정치를 할 때 아마 제일 본보기로 삼고 싶었던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공자님이 정치 보면 정자산하고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위자산하사대,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자산을 두고 이러시되 이 말입니다. 자산을 두고 이러다는 것은 평가하는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공자께서 자산을 두고 일컫기를 유군자지도 상하니, 그에게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있으니? 그에게는 군자의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대단히 존경했다라는 말이겠죠. 자산이한테는 군자로서 지녀야 할 도가 네 가지나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부분 단순한 것이지만, 첫째 어찌 됩니까? 기행기야 공함이, 그는 그는 행기, 자기를 행하며, 행기 뭡니까? 자기 자신을 행하며 처신하며 이 말입니다. 자신을 처신하며, 자기를 처신하며, 자기 자신을 행하며 이 말입니다. 행기란 말은 이 뒤에 엄청 많이 씁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뜻을 행할 적에는 언제나 어쨌습니까? 강력하게 뭐 이런저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뜻을 행할 때에는 언제나 공손했다. 공손했고, 정자산이 재상으로 있은 게 23년 동안 재상으로 있었습니다. 엄청 유명합니다. 뒤에는 안평중도 정말 자산이 안평중이 장문중 대부분 당시에 최고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뜻이나 일을 행할 적에는 한참 공손했고, 그 다음 어찌됩니까? 기사상량. 그가 뭐 할 때는, 그가 윗사람을 섬길 적에는 경하였고, 경건하였고, 기양민냐. 그가 백성들을 키울 적에는, 백성들을 갖다가 복양할 적에는, 백성들을 돌볼 적에는, 돌보다는 뜻이겠죠. 백성들을 돌볼 때에는 뭐 하였고, 은혜를 베풀었고, 백성들도 그때 은혜 베푼 것은 맹자에도 나왔죠. 이 양반은 길 가다가 겨울이 돼가지고 마을 백성들이 뭐 강에 어린으로서 실어서 못 꺼내니까 하루 종일 자기 수레를 해가지고 그 다 건네준 적이 있었죠. 맹자님은 그걸 갖다 비판했지만, 기양민냐 해하였으며, 기삼이냐, 그가 백성들을 부릴 적에는, 부역을 시키거나 전쟁을 하거나 동원할 때입니다. 인력을 동원할 때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동원할 적에는 어찌하였다? 의로운 거예요. 사적으로 산 게 아니고 그는 딱 의로운 일에만 동원을 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로서 평생의 재상 역할을 하면서 잘했다. 그리고 외교수완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3인자. 자위자산, 공자가 자산에게 일러 말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까? 자산이 이러한 네 가지의 소양을 가지고 있다는 말보다는 자산에게 일러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는 뭐 군자가 된 길이라든지 할 때는 이러이러한 네 가지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안 됩니까? 이 문장 자체만 보면은 그래도 볼 수 있겠지만, 자산은 공자님도 원리 이전 사람입니다. 아주 이전 사람이고, 공자님 그 시기에는 하기에는 벌써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죽고 없는 사람이니까 그 자산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한 말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무난할상 싶습니다. 자산이 만약 동시대나 가까이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자산이 보고 군자의 도가 있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자가 자산을 두고 일컫기를, 안 그러면 자산을 두고 평가하면서 말아 이르기를, 이런 뜻이 되겠죠. 자위자산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자왈 안평중은 정자산은 보면 이름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정나라의 대부이고 공손교라고 나와 있죠. 공손교입니다. 공손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공손교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자왈 안평중은 선녀인교로다. 안평중 요리 나오죠. 안평중은 뭡니까? 안녕입니다. 전나라의 재상입니다. 전나라의 재상이고,
자산인도 임금을 4임금을 섬겼습니다. 안평종은 임금 3분을 섬겼습니다. 대단히 오랫동안 섬겼죠. 안평종이 안녕이라는 사람이고 천하에 없는 외교가이기도 하고 엄청 유명한 이야기 많죠. 안녕은 이 남기는 안자춘추라고 있습니다. 안자춘추. 안평종 하면은 저 나라에서 최고의 외교관이었죠.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귤이 해수 남쪽에 있는 귤이 해수 북쪽으로 가면은 탱자가 된다는 이야기도 내가 이 안평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이 뭐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예? 풍토가 다르면은 그게 다르다 이 이야기였죠. 그렇지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낭귤북지. 그 낭귤북지 그 남쪽이 해수입니다. 해수의 남쪽에 있으면은 귤이지만 해수가 그 강을 건너가지고 북쪽으로 가면 그는 탱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탱자. 예, 그 남귤 북지 내지는 귤하위지. 귤이 변해가지고 탱자가 됐다. 이런 속에 있었는데 실제 이거는 이 사실로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입니까? 안녕이가 초나라에 사시도로 갔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안평종 키가 엄청 작았습니다. 한 1m 한 140cm밖에 안 돼요. 1m 40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나라에 가니까 어찌 됐냐. 초나라 임금이요. 초나라 조정에서 권리 주려고 큰 대문 딱 놔두고 작은데 조그마한 개나 들어다니는 조그마한 문을 만드는 거예요. 안평종이 작은 것을 갖다 조롱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어찌 됩니까? 자기가 그 대문을 안 들어가면서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니까 어찌 되냐 하면 안평종 제나라 사람이죠. 제나라 사람이 초나라에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조정에서 제나라 사람인데 초나라에 와가지고 도둑질을 하던 이 범인을 잡아놓고 어떻게 하냐. 제나라는 본래 저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도둑들만 많이 사는 동네 아니냐 하면서 그 안평종이 한테 제 나라 사람으로서 초나라에 와가지고 도둑질 한 사람 두고 이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한 말이 그 귤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 초나라 사람들이 제 나라 사람들은 본래 거기 산 사람들은 습성이 안 좋아서 도둑질을 이리 잘하는데 그 도둑질 잘하는 데서 온 사신이네요.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평종이 가만히 듣고 있다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가면 저 해수는 제 나라 밑에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해수의 남쪽에 있으면 귤이었다가 해수의 북쪽으로 건너가면은 그거 탱자가 되는데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서민이고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 훌륭한 것이 나쁜데 초나라에 와가지고 뻔을 봐가지고 도둑질로 배운 거지 우리나라도 도둑질로 배워가지고 왔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엄청 이야기 많습니다. 엄청 유명하고 우리가 말하는 양두구역 사건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안평종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또 동시대입니다. 안평종은 어찌 됐냐? 안평종은 생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생존은 어찌 됐냐? 안평종은 578년에 태어났습니다. 578년에 태어나가지고 500년 딱 500년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보다 몇 살 많습니까? 578년이니까 공자님보다 28살 많죠. 28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평종이 안녕이 제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 제나라 gen공 때죠. 그때 공자님이 제나라에 갔었죠. 그래서 등용을 임금은 재gen공 등용하고 싶었는데 안녕이 반대를 해가지고 등용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안평종은 엄청 당대의 최고의 외교가이자 재상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안평종을 갖다가 싫어한 게 전혀 아닙니다. 자기 공장으로 봐서는 한 30살 많으니까 나이로 봐서는 선배죠.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안평종은 선여인교로다. 선여인교로다 어찌입니까? 선여인교로다. 여기 남과 더불어 사귀기를 잘할 선자입니다. 안평종은 남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귀기를 잘한다라고 하면 돈을 주거나 하거나 한심을 사는 걸 두고 한 말인 것
느껴지지만 어찌됐냐 안평용은 고익입니다. 아무리 오래돼도 한번 벗으로 사귄 사람은 언제 어디선 공격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안평용은 구의 경쟁입니다. 한번 새긴 사람은 오래되어도 이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서 어찌되면 제 나라가 이 당시에 엄청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결국 안평용이 있을 때 최저라는 사람이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최저라는 사람이 임금을 시해하고 그리 됐는데도 임금을 시해했습니다. 그거는 최저 제나라 임금이 못됐죠. 제나라 임금이 최저의 마누라하고 사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임금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을 죽였는데 아무도 최저가 겁이 났어요. 전부 다 문상을 못 간 거예요. 근데 딱 안녕이만큼은 딱 내가 가지고 임금에 대해서 딱 장세 조문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 새기거나 뭐 한 사람은 절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여인교로다 남가더불어서 사귀기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다. 그 잘하는 것은 구의경입니다. 구의경이죠. 여기서 벌써 한 줄 두 줄인데도 공자님이 좋아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공경경자입니다. 앞에도 경자가 나오고 여기도 경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자활, 여기까지 자활, 장문중. 이거는 장문중을 비난하는 겁니다. 장문중을 비난. 그런데 장문중은 노나라에서 공자보다 한 100년 전 사람입니다. 100년 전 사람이고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장문중도 태어난 해는 모릅니다. 태어난 해는 모르지만 돌아간 게 617년입니다. 617년이면 공자님이 552년에 태어났으니까 공자는 태어나기 60년쯤 전에 67년 전에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장문중이는 노나라에서 당시에 작은 노나라가 그 당시에 그 강대우청에서도 이어져 나오는데 엄청 대단한 지략가였습니다. 엄청 정치적 역량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은 이 장문중이가 노나라에 입힌 정치를 할 때 한 말, 유명한 말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장문중은 죽고 나서도 몸은 죽었지만은 남긴 말은 불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장문중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공자님은 그 뛰어난 것 여러 개 중에서 단점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장문중은 공자께서는 비난을 했지만은 장문중이한테는 세 가지 의심스럽고 세 가지 잘못된 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공자님 뒤에 나옵니다. 했지만은 노나라에 있어서는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문중은 노나라의 대부였습니다. 장문중이 거체호대 산절조절하니 하여기지하리요. 엄청 장문중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공자는 지혜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님은 어찌 됩니까? 예에 벗어난 일은 엄청 싫어했습니다. 8일로 춤을 추거나 뭐 이런 것들 예에 벗어나는 거, 분수에 넘어가는 행동하는 것은 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장문중이 아무리 공부가 있고 훌륭한 업적이 있지만은 이 점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문중이 거체호대, 거체가 뭡니까? 장문중이 거체가 뭡니까? 예, 거북체자. 본래는 체자가 뭡니까? 제나라 체자입니다. 나라 이름 체자입니다. 중국역에서 어찌 됐냐 하면 길흉을 점치는 큰 거북이 나는 나라는 제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가 큰 거북 나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 뒤에 제자가 다른 말로 큰 거북을 대신 칭하는 말이 된 겁니다. 이건 본래는 제나라 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찌 됐냐 하면은 제후국이나 대부가 되면은 나라의 경사에 있거나 집안에 뭐 있으면은 길흉을 점치기 위해서 각자 이 껍데기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점칠 때는 그까지 치는 거니까요. 근데 장문중이도 자기 집안에 거북 껍데기, 채날에서 나는 건 점을 치기 위한 큰 거북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채나라라는 뜻이지만은 채나라에서 나는 큰 거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장문중이는
점을 치기 위한 큰 거북을 그는 보관하다는 뜻입니다. 생략된 말이 집이라는 말이 생략됩니다. 장문중이는 점을 치기 위한 큰 거북을 집을 지어 가지고 보관을 하되 이 말입니다. 그 거북이를 두기 위해서 사당만 하게 조그마한 집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다 거북 껍데기를 이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록을 정지다 내와 치는 거예요. 그럼 이 큰 거북을 보관하는 것까지는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문중이는 거북을 보관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거북을 딱 보관했는데 그 거북을 보관하는 이 거북을 보관하는 요 집을 지을 때 산절 조절입니다. 산자는 미산자가 동사고 밑에 조자는 마름풀 조자가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세? 절에는 산을 새기고 이 말입니다. 절은 뭡니까? 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요 절자를 한번 보세요. 절자는 마디 절자지만은 요 절자는 주두두공이라고 나와있죠. 주두두공은 뭡니까? 요 기둥이 요리 있으니 요 기둥 머리 위에 요 절에 가면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깎게 해가지고 박아놓은 게 있죠. 이걸 두공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받치는 공이라는 뜻입니다. 지붕 머리에 받치는 공이라는 뜻이죠. 요 있는 공에 여기다가 무엇을 새겨서 산 그림을 새긴 거예요. 그게 산절입니다. 그래서 기둥머리에 있는 두공에다가 산 그림을 새기고 이거는 거북을 보관할 때 지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옥. 대부가 할 수 있는 일 아닌 거예요. 또 조절, 조자 이는 마름풀 조자인데 마름풀 그림을 새긴 겁니다. 어디에다가? 이 절자는 뭡니까? 동자기둥 절자죠. 여기다가 위에 들보를 넣습니다. 들보하고 위에 조그마한 기둥이 있고 여기다 요 한 개 넣어가지고 석가래를 갖다 요리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 작은 기둥을 갖다가 동자기둥이라고 한답니다. 동자기둥. 뭐 한옥을 짓는 사람이시면 잘 알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 동자기둥에는 무엇을 새겼다? 마른 풀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둥 위의 두공에는 산 조각을 새기고 또 동자기둥 위에는 마른 풀 장식을 새길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제후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인 장문중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장문중이도 점치는 큰 거북을 보관하기 위해서 집을 지으면서 그 두공에다가 산그림을 새기고 또 동자기둥에다가 많은 풀을 새겼으니 이건 지 분수에 벗어난 거죠. 하여기 지혜 어찌하여 그를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욕심 부는 거다. 라는 거죠. 지혜롭겠다고 하겠는가 해가지고 장문중의 단점 3개가 있습니다. 단점 3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문중이는 모든 게 공자님이 그 줄을 붙이는 것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공자님은 칭찬을 한 것은 뭡니까? 못난 것이 많을 때 좋은 것을 들어가 칭찬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고 또 비난을 한 것은 뭡니까? 잘한 것이 많고 그 중에 흠이 되는 것을 말했을 때 한계를 들어가지고 공자님은 비판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주에 써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문중이를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장문중이가 노나라에서 아주 나쁜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그 노나라의 백성들이 불우하게 전할 정도는 그마치 정치를 잘했고 말이 전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문중에 대한 이야기고 요 자산 안평중 장문중 앞에 나오는 공어 이런 사람 각자 이야기를 해도 한참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춘추 자전에 다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다 나오는.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 요 공야장편은 제자에 대한 거나 안 그러면 당대의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쭉쭉쭉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만 봐도 공자님이 그 당시에 뭐 어떤 역사에 대해서 밝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 공자장편을 다 하지 못하고 딱 1시간만 더 하면은 마치를 기가는데 마치지를 못하고 뭐 방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장 남은 것은 방학 끝나고
하기로 하고 예수만이 오신다. 예, 오늘 뭐 이것을 해가지고 뭐 마지막 뭐 상반기 학기를 마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못난 강의 들어준다고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